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냐? 시간에 상관없는 퍼터베이션의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스탁 이펙트를 봤는데 스탁 이펙트 중에서 외부에서 균일한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시프트가 얼마나 되냐? 혹은 first excited state의 에너지 시프트가 어떻게 되냐? 수소원자의 경우. 수소원자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non degenerate state이기 때문에 그거는 퍼터베이션을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써야 되고 first excited state는 n이 principal quantum number n이 2니까 L은 제로나 1인 경우가 있죠. 근데 L이 제로인 경우에는 상태가 하나, L이 1인 경우에는 LG의 퀀텀 넘버 M이 1, 0, 마이너스 1, 3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프린시플 퀀텀 넘버 N이 같은 디제너리트한 상태가 4개가 있죠. 이 경우에 퍼터베이션에 의한 수정을 계산하는, 커렉션을 계산하는 거는 디제너리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썼는데 그래서 두 경우에는 똑같이 퍼터베이션을 써서 에너지 커렉션을 계산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퍼터베이션의 방법은 디제너리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쓰느냐, non 디제너리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쓰느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경우 non 디제너리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써서 퍼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그라운드 스테이트 두 개의 곱은 패러티 이븐 스테이트인데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포텐셜은 퍼터베이션은 G에 비례하는 패러티가 음수인 음수인 양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0이 돼서 퍼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0이네. 되게 이제 퍼터베이션에 의한 수정을 구하라고 했을 때 퍼스트 오더가 0이면 0이다 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0이 아닐 때까지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세컨드 오더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세컨드 오더 퍼터베이션 티어리부터는 그렇게 복잡하죠. 왜냐하면 모든 complete set of states를 써야 돼. 그 썸에. 근데 하이드로젠 애텀의 경우에는 바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 뿐만 아니라 프리 스테이트에 대한 걸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우리 그거를 적당한 바운드를 계산하려고 해서 우리 바운드를 계산한 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를 거쳐서 마지막에 얻은 결론이 뭐였었냐면 뭐였더라? E2 E100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퀀텀 넘버고 그거에 세컨드 오더 퍼터베이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에 음수니까 이거의 바운드가 얼마였었냐 하면 2제곱 여기 2가 계속 나와서 이건 일렉트릭 필드고 E2 E10 하고 R제곱의 expectation value의 3분의 1이었는데 그게 A0제곱. A0가 보어 레디어스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것까지 하고서 요걸 이제 간단하게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관뒀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E2 10는 원래 이 N0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MC 스퀘어. 갑자기 M을 썼나? 뮤를 썼나? M으로 쓰든 뮤를 쓰든 이게 전자의 질량 MC 제곱에 알파 제곱에 N 제곱분의 1. 외우기 쉽죠? 전자의 레스트 매스 에너지의 반의 파인 스트럭처 컨스탄트의 제곱을 곱하고 N 제곱. 이렇게. 이걸 보면
MC 제곱 알파 제곱에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8분의 3. 8분의 3 스퀘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8 2제곱 2제곱 3 MC 제곱 알파 제곱에 A 제로 제곱. 너무 복잡하죠? 생긴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기 쉬운 형태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A0가 보 레디어스가 어토믹 넘버가 1이면 MC 알파. 그 다음에 알파는 이 SI 유닛으로 썼을 때 4파이 엡실론 0 H 바 C. 이거를 집어넣으면 3MC 제곱 8 2제곱 2제곱 그다음에 뭘 쓰면 되나? A0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제곱분의 1. 알파 제곱분의 1이 있는데 알파 하나는 요걸로. 알파분의 1이 MC A0 오버 H. 하나는 알파를 쓰고 하나는 알파는 요걸로 쓰면 2 스퀘어분의 4파이 엡실론 0 H 바 C. 이렇게 쓰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지우개를 딱 들고 M을 없애. C 제곱이야. 좋았어. H 바도 없애. 2제곱도 없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얼마냐면 3분의 8 4파이 엡실론 0 2제곱 A0의 3. 별 도움 안 되죠. 그렇지만 별 도움이 안 되지만 디멘션을 볼 때는 아주 좋아요. 디멘션을 볼 때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에너지냐 이게 에너지의 차원을 가지고 있나? 4파이 엡실론 0 A.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배웠을 때 커패시턴스 전기 용량을 배울 때 항상 두 개가 있었죠. 그렇다가 구 하나만 있어도 커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었죠. 반지름이 R인 도체구의 커패시턴스는 4파이 엡실론 0 R이었죠. 그죠? 4파이 엡실론 0 R이 A0 고 차원 고게 커패시턴스의 단위.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죠. C 나머지가 뭐죠? 2제곱 곱하기 A0 제곱이야. 전기장이 뭐죠? 단위 길이당 뭐지? 포텐셜인데, 그죠? 그렇죠. 전기장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전기 포텐셜이 나오죠.
그러니까 2제곱 곱하기 2제로 제곱은 포텐셜의 제곱의 단위, 4파이 엡실론 제로 A는 커패시턴스의 단위.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의 단위.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의 단위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다. 요거에 실제로 우리가 이건 바운드만 계산을 했는데 정확한 값은 계산해보면 계산하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어퍼 바운드를 계산하는 거면 실제로 계산하는 건 이거보다 좀 작은데 4분의 9. 이거 작지? 12분의 32 10도 작죠. 다음 거 같이 나쁘지 않죠.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인 경우에 그렇고 이제 first excited state 5200 물론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수소 원자에 대해서 배웠을 테니까 다음 같은 4개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N, L, M이죠. 다음 같은 4개의 상태가 있어요. 요거는 잘 알다시피 L이 제로니까 패러티 이븐 스테이트고 요거는 L이 1이니까 패러티 오드 스테이트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다음과 같은 4개의 베이시스를 놓고 퍼터베이션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해야 되죠. 매트릭스가 일반적으로 4개, 이게 베이스가 4개니까 4x4 매트릭스를 계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일반적으로는 4x4 매트릭스인데 아까 우리 포텐셜이 뭐였더라? 1에 해당되는 게 잘 봐야지. 대충 써도 되지만 다음 같은 거죠. 그래서 보면 C니까 LC 요거는 LG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근데 그럼 H0는 LG랑 커뮤트 하는데 H1은 LG랑 커뮤트 하냐? 커뮤트 하죠. 왜냐하면 LG랑 C는 커뮤트 하니까. 그렇죠? 따라서 LG와 G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매트릭스 엘리먼트 중에서 LG가 같은 것끼리만 H1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할 때 0이 아니죠. 그 다음에 패러티 때문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패러티를 보면 이거는 이제 사실 4x4 매트릭스를 보는데 그걸 그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건데 패러티 때문에 phi 2 1 플러스 마이너스 1 C phi 2 요건 두 개가 패러티가 같은데 이게 패러티 오드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4x4 퍼터베이션에 대한 파이를 쓰는데 요 베이스 요거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파이가 뭐냐면 베이시스를 어떻게 쓰냐면 파이 2 0 0 2 1 0 2 1 1 2 1 마이너스 1 2 0 0 2 1 0 2 1 1 2 1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를 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거는
H1의 요 2, 0, 0, 요 2, 0, 0 사이에 요게 왼쪽, 요게 오른쪽. 다음과 같이 집어넣어서 이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LG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LG가 같은 거는 요 대각선이야. LG가 아니지. LG가 그렇게 아니지.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요 대각선인 경우에는 두 개가 요 상태가 다 똑같은 경우죠. 상태가 다 똑같은 경우인데 그거는 패러티 이분 두 개를 곱하면 패러티 이분인데 그 사이에 C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요 대각선 값은 전부 0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simultaneous eigen function이기 때문에 LG 값이 다른 거 사이의 상태는 전부 0이야. 0, 1 이것도 0, 이것도 0, 이거는 모르겠고 1 이거 0, 이것도 0, LG가 다르니까 이것도 0, LG가 다르니까 이게 0, 이것도 LG가 다르니까 전부 오! 전부 0이네. 요것만 모르죠. 그래서 4x4 매트릭스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이거의 적당한 베이시스를 골라서 이걸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거죠.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4x4 매트릭스지만 0이 너무 많아. 그럴 경우에 무식하게 이거 다 할 필요가 없죠. 뭐냐면 요거만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돼. 요거만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내가 x라고 표시한 요 양을 그거만 계산하면 되죠. x가 뭐에 해당되냐면 여기 있는 요 양은 5 2, 0, 0 C Y 2, 1, 0 이걸 이제 계산해야 되죠. 물론 이것도 계산해야지. 이거는 phi 2, 0, 0랑 2, 1, 0를 바꾼 거죠. 다시 말하면 저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이죠. 저걸 계산을 해서 저게 리얼 넘버면 똑같은 거고 저게 컴플렉스 넘버면 그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더럽게 복잡한 식으로 보이지만 이걸 다이아고널라이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양은 저거 하나라 이거야. 저거 하나는 그럼 계산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래서 이 네 개의 웨이브 펑션을 여러분들이 양자각책에서 다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딴 건 아니야. 이 두 개만 알면 돼. 이 두 개는 하나는 2A0에 2 더럽게 복잡하네. 이런 거 쓰기 싫은데 그 되게 내 나이가 되면 입에 달라붙어 있는 말이 있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라는 게 있지만 뭐 할 수 없지. dd-r 2a0 수소 원자의 경우 스페리컬 하모니. r에 대한 함수 스페리컬 하모니. 210는 내가 210를 쓰기로 했나? 210지? 210는 2a0에 마이너스 3 오버 2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dr r 제곱 r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곱하면 2에 2에 마이너스 3승. 엑스포넨셜 팩터는 e to the 마이너스 r over a죠. 오버 스퀘어 루트 3 a0분의 r 밑에서 위에서는 1 2a0 곱하기 스페리컬 하모닉스에 대한 적분 이거의 컴플렉스 y00 스타 y10 그다음에 Z를 써야 되는데 Z가 R 코사인 테타죠. 요거는 R 곱하기 Y10죠. Y10가 코사인 테타죠. 여기 R 하나 더 코사인 테타 Y10 이거 계산해야 되죠. 그렇게 복잡해. 그럼 먼저 앵귤러 인테그랄은 세계 수리물리 책에 보면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일반적으로 세개 곱해져 있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이 있지만 우리가 굳이 이걸 계산하는데 일반적인 공식까지 y00는 스퀘어 루트 4파이분의 1이야. 이거는 서로 오소노멀하니까 이거는 1이네. 가 아니죠. 스페리컬 하모닉스에 대한 오소노멀 컨디션은 하나와 다른 거 하나의 컴플렉스 컨주기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YL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의 M승 YLM 스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으니까 Y10는 Y10 스타네 1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스퀘어 루트 4파이분의 1. 자, 이제 남은 걸 적분. 그렇게 복잡하네. 복잡하지만 계산을 해야지. 이거를 보면 그냥 계산하기는 귀찮으니까 여기 R 오버 A0가 있으니까 R 오버 A0를 X라고 놓으면 DR은 A0 DX. 그러면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A0 3승 DX X 제곱 DX면 A 3승인데 여기 A 3승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2의 마이너스 3승 8분의 1 e to the 마이너스 X 2 오버 루트 3 A0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A0 하나 곱해. 곱한 다음에 나눠주면 X제곱 1 마이너스 2분의 X 스퀘어 루트 4파이. 맞죠?
스퀘어 루트 4파이니까 됐지. 아! 내가 잘못 썼어. 이게 C가 요거에 비례하지만 앞에 비례상수를 내가 까먹었네. 스페리컬 하모닉스 요거 까먹었어. 여기다가 스퀘어 루트 4파이 스퀘어 루트 4파이가 없어지고 스퀘어 루트 3분의 1 스퀘어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 스퀘어 루트 3까지 하면 3분의 2 이렇게 돼요. 요걸 빼먹었자. 그러면 12분의 a0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x e to the 마이너스 x 첫 번째 게 x 4승 x의 5승 우리 잘 알죠?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x 이게 뭐지? n 팩토리얼이죠. 이거 어떻게 하지? 부분적분. 이게 0이 될 때까지 부분적분을 하면 되고 아니면 이 수리물리에서 배웠으면 모르지만 감마 펑션의 데피니션으로 감마 n 플러스 1 n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12분의 a죠) 4 팩토리얼 24 빼기 5 팩토리얼 120 60 36 그렇게 복잡하지만 나오는 답은 아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고널라이즈하는 2x2 매트릭스의 형태는 그다음에 이게 또 리얼 넘버네. 리얼 넘버니까 아까 있던 오프 다이어고널 두 개가 똑같은 값이죠. 뭐냐면 거기에다가 2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2 A죠. 마이너스 3 2 0, 0에 알파 1, 알파 2가 2원 알파 1, 알파 2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다음과 같은 양이 되죠. 이게 알파 1, 알파 2가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지 않으려면 트리비얼 솔루션이라는 게 알파 1과 알파 2가 0이죠.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지 않으려면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이죠. 디터미넌트가 보면 2원의 제곱이 요거의 제곱이야. 따라서 2원은
요거에 해당되는 아이겐 스테이트는 이 1이 3, 2, A0일 때 3, 2, 0를 전부 다 이거 1로 넣으면 1, 3, 2, 0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로. 다음 같은 식이죠. 아니 맞나? 알파 아니지. 이거일 때 이걸로 끄집어냈으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되는데 요 앞에 있는 거는 귀찮으니까 다 빼면 처음에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2가 알파 1.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알파 2가 마이너스 알파 1. 그러니까 요거는 쓰면은 1 마이너스 1의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하면 스퀘어 루트 2. 밑에 있는 거는 1, 1의 스퀘어 루트 2.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베이시스가 phi 2, 2, 0, 0, phi 2, 1, 0인 베이시스에서 요걸 썼으니까 요게 1이면 phi 2, 1, 0.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요거가 phi 2, 2, 0, 0, 2, 1, 0의 개수죠. 이거는 뭐냐면 사실 1 over square root 2 phi 2, 0, 0 빼기 phi 2, 1, 0를 아까 썼던 매트릭스로 썼을 때 나타난 거죠. 이것도 쓰면 사실 요 상태라 이거. 그래서 우리 이거를 에너지 레벨을 그림으로 그리면 처음에 L이 제로, M이 제로, L이 1, M이 1, 제로, 마이너스 1. 네 개가 겹쳐있는 디제너레이트한 상태. 전기장을 걸었더니 올라간 게 있어. 올라간 게 이거죠. 스퀘어 루트 phi 2, 0, 0 phi 1, 0 아니지 2, 1, 0 낮아진 거는 phi 2, 0, 0 phi 2, 1, 0 나머지는 이거에 대한 에너지 변화가 없죠. 나머지가 거기 두 상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phi 2, 1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과 같은 에너지 스플리팅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네 개가 한 개 있는데 세 개로 됐어. 세 개로 갈라져 있지만 이 상태는 여전히 디제너리 상태로 남아 있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LZ, 퍼터베이션이 LZ랑 커뮤트하기 때문에 LZ와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L에 대한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L이 제로랑 1인 게 서로 섞여 있죠. 하지만 M이 제로죠.
m이 제로인 상태에서는 요거는 LZ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적당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얻은 거죠. 요건 스플리팅이 일어나고 요거는 아직 여전히 디제너리트한 상태로 다양한 것이 남아있는 에너지 스펙트럼을 준다. 자, 그래서 지금 H0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다이어고널하고 퍼터베이션이 넌 다이어고널하기 때문에 퍼터베이션을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면 에너지 커렉션을 구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H0도 만약에 다이어고널라이즈 돼 있지만 다이어고널한 값이 다르면 이거를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프로세스에서 H0도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 퍼터베이션만 다이어고널라이즈 해도 괜찮은 전체 다이어고널라이즈 된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유닛 매트릭스에 비례한대요. 유닛 매트릭스에 비례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디제너리 스테이트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겐 밸류가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같은 경우에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 아이겐 밸류가 같은 경우에는 퍼터베이션만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베이시스를 고르면 전체 해밀토니안을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phi 2, 0, 0, phi 2, 1, 0가 지금 non 디제너리트한 스테이트죠. 근데 자연계를 보면 자연계에 과연 non 디제너리트 스테이트가 있냐?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non 디제너리트 스테이트가 있냐? 왜냐하면 거기에 조그만 섭동이 항상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 일렉트릭 필드만 봤지만 여러 가지 다른 아주 작은 퍼터베이션이 어디에선가는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선가 들어오면 정말 자연계에 non 디제너리트한 스테이트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 그러면 디제너리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안 쓸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네. 그럼 디제너리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왜 배우지? 라는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개의 레벨이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레벨이 두 개, 투 레벨 시스템을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 레벨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적인 특징을 보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phi 2, 0, 0, phi 2, 1, 0 해밀토니안을 어플라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있는데 물론 우리 아까 하이드로젠 애톰 거만 쓰면 그렇겠지만 실제 다른 게 있어서 약간 람다가 E20보다 굉장히 작아요. 다음 것이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가 실험으로 측정할 때 람다의 차이를 구별해낼 수 없으면 두 개를 우리가 디제너리트한 스테이트로 볼 수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퍼터베이션이 들어왔어. 퍼터베이션이 들어와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어떻게 쓸까?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같아요. 첫 번째는 phi 1, 2, 0랑 phi 2, 1, 0가 거의 디제너릿하니까 phi 만약에 이 중에 하나 phi 2, 0, 0 이 스테이트를 에 대한 퍼터베이션, 넌 디제너릿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쓰려고 하는데 델타가 너무 작으면 2, 1, 0도 잘 모르겠으니까 거의 디제너릿 퍼터베이션 티어리의 포뮬레이션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 1, phi 2, 0, 0 알파 2, phi 2, 1, 0 n이 2가 아닌 모든 다른 상태 에너지 다음 같이 쓰고 우리 그럼 알파 1, 알파 2인 경우를 보면 이거를 알파 1, 요거를 2, 0, 0, 2, 1, 0의 베이시스로 아까 쓰면 오른쪽은 이 알파 1, 알파 2 왼쪽은 이걸 써야 되는데 2, 2, 0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2, 0, 0 람다 H1 2, 0, 0 2, 0, 0 람다 H1 2, 1, 0 2, 1, 0 람다 H1 2, 0, 0 이거에 알파 1, 알파 2가 다음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아까처럼 A 람다라고 씁시다. 람다의 1차식이면서 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다음 같이 쓰면 이게 결국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패러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없다고 치면 우리 아까 저 스탁 이펙트라는 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문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거쳤냐? 어쩌지만 우리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요 델타가 0이면 그럼 이게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디제너릿한 경우죠. 그럼 요거는 그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야. 그러면은 요거만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됐었죠.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계산한 게 그거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 phi 2, 0, 0랑 phi 2, 1, 0의 에너지 시프트가 약간 있어서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퍼터베이션을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것만으로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도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 전체를 다이어고널라이즈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뭐 어렵지 않죠. 이 전체를 그냥 해밀토니안이 2x2 매트릭스로 주어지고 이거의 아이겐 밸류를 구해라 하는 문제랑 다른 게 없죠. 그럼 이거는 아이겐 밸류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아이겐 밸류를 뺀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계산한 게 0이니까 2, 0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2 0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2 스퀘어가 0 2제곱 마이너스 2에 비례하는 양이 델타는 사라지고 2배 2제로 2 플러스 2제로 이게 왜 여기? 근데 잘못한 2제로 2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델타 제곱 마이너스 람다 A의 제곱이지. 이걸 풀면 되죠. 이거는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A분의 마이너스 P 2제로 2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요거의 제곱에서 요걸 빼면 되죠. 2제로 제곱 이걸 빼면 2제로는 없어지고 델타 제곱 다음과 같은 양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아주 근처가 디제너릿하진 않지만 그 차이가 에너지가 그 차이가 아주 작을 때는 이 전체를 다이어고널라이즈 하고 그거의 아이겐 밸류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 되죠. 그럼 내가 이 복잡한 짓을 왜 했냐? 이 안에 스케일이 2개 있죠. 델타랑 A 람다가 있죠. 어느 게 큰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를 나눠야 되죠. 델타가 A 람다보다 무지 작으면 이게 델타가 무지 작으면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이 두 스테이트는 디제너릿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델타가 A 람다보다 크면 퍼터베이션이 무시되고 오히려 다음 같은 양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델타가 A 람다보다 큰 경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했나? 안 했으면 2학기 때 할까? 이무의 2레벨 시스템 이무의 2레벨이란 건 이무의 에너지가 두 개가 다르고 거기에 퍼터베이션이 들어가는 이무의 2레벨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주어졌을 때 에너지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하는 문제는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다음 같은 델타가 굉장히 큰 경우 델타가 큰 경우는 뭐죠? A 람다보다 큰 경우는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예요. 디제너릿하지 않죠. 그 경우는 넌 디제너릿 퍼터베이션의 극한으로 가는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220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델타로 묶어야지. 델타로 묶으면 1 플러스 A 람다 나누기 델타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니까 1 플러스 다음과 같이 돼서 대략 220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두 개를 다 써놓고 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이 경우는 A 람다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스퀘어 루트니까 1 플러스 E2죠. 플러스 마이너스 A 람다. 뒤에 있는 건 델타 스퀘어 B라는데 델타가 A 람다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수소 원자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나이브하게는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 non degenerate한 스테이트와 디제너리트한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투 레벨 시스템에서 보면 델타가 무지 크면 이 에너지가 아주 다르죠. 이 에너지가 아주 다르니까 두 레벨은 아주 다른 레벨이고 두 개에 대해서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써야 돼요.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퍼터베이션에 대한 커렉션은 세컨 오더부터 들어오죠. 퍼스트 오더에 없죠. 우리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가 없다는 걸 우리 봤죠. 반대로 델타가 너무 작아서 거의 디제너리트한 경우라고 본다면 거의 디제너리트한 경우라고 보면 람다의 퍼스트 오더부터 시작하죠.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first excited state에 대한 두 개의 스테이트 사이에 diagonalizati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쓴 결과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원래는 엄격하게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랑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쓴 결과를 봐야 되지만 그거를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가장 일반적인 투 레벨 시스템에서 델타와 람다 A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이게 이거보다 굉장히 크면은 non degenerate 리밋으로 가고 람다 A가 델타보다 훨씬 크면 그때는 디제너리트 리밋으로 가서 디제너리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리 어떤 퍼터베이션이 들어와서 정확히 디제너리트한 스테이트가 없다고 치더라도 그 사이에 에너지 레벨의 차이와 퍼터베이션의 크기가 훨씬 더 크면 디제너리트하다고 보고 퍼터베이션을 쓰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더운데 이것까지 닫으면 내가 제일 덥네.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또 하나 얘는 이거는 푸는 거는 숙제로 하면 되지. 추석 때 시간도 많은데 아이디어만 좀. 2D 하모닉 오실레이터. 아이소트로픽해서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이 차원에서요. 퍼터베이션이 엡실론이 아주 작은 양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주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봐야지. 이거는 x와 y에 대한 하모닉 오실레이터니까 x축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가 nx 플러스 2분의 1 h바 오메가, y쪽에서는 ny 플러스 2분의 1 h바 오메가, 두 개를 더한 아이겐 밸류는 nx 더하기 ny 플러스 1 곱하기 h바 오메가의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x 방향의 원 디멘셔널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아이겐 펑션과 y로 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을 프로덕트로 쓰면 되죠. 근데 nx와 ny가 0일 때만 넌 디제너릿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디제너릿하죠. 왜냐하면 주어진 nx, ny에 대해서 0일 때는 nx, ny가 유일하게 0으로 하나가 되지만 1일 때는 1, 0, 0, 1. 2일 때는 2, 0, 1, 1, 0, 2. n이 커지면서 디제너리스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에 대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퍼터베이션에 의한 커렉션, 포스트 익사이티드에 대한 퍼터베이션 커렉션을 쓸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써야 되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무식하게 푸는 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고, 째려봐야 돼. 해밀턴을 딱 째려보면, 째려봐도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퍼터베이션의 예를 들었을 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다가 전하를 띈 거에다가 균일한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을 때 어떻게 됐죠? 퍼터베이션 커렉션을 했더니 퍼스트 오더는 0이고 세컨드 오더에서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그걸 어떻게 했죠? x를 평행 위치로 쉬프트를 하면 그거를 새로운 평행점으로 잡으면 그 새로운 평행점 주위에서 진동하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나오는 값이 익젝트한 람다 스퀘어까지 해서 익젝트한 값이에요. 여기서는 포텐셜을 보면 포텐셜이 일정한 이퀴포텐셜 라인을 그리면 서클이네. 그죠? 이걸 집어넣으면 서클이 아니네. 하지만 타원의 식을 만들 수 있죠. 타원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뭐죠? 장축과 단축의 방향을 정하면 그 장축과 단축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정하면 이 전체 포텐셜은 x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상수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의 다른 상수. 또 같으면 원이죠. 타원의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면 아이소트로픽한 2디멘셔널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아이소트로픽하지 않은 새로운 축에서의 2디멘셔널 오실레이터가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퍼터베이션을 풀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숙제로 내겠지만 x 프라임을 x 플러스 y 프라임을 x 마이너스 1로 놓으면 포텐셜을 타원의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이렇게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요 식을 가지고 타원의 식을, 크로스텀이 없는 타원의 식을 만들 수 있죠. 다만
양자각에서 좀 더 어려운 거는 이렇게 해서 정의한 거랑 P도 바꿔야죠. P도 PX 프라임과 PY 프라임으로 바꿔야죠. 그게 서로 카노니컬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카노니컬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라는 게 뭐죠? 이거 만족하냐는 거예요. X 프라임, PX 프라임을 커뮤테이터를 썼을 때 IH 바가 되느냐? 그럼 PX, PI를 되도록 써야죠. 요거는 내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집어넣은 숙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물론 어떤 문제를 묻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같은 걸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을 썼으면 우리가 비록 스탁 이펙트 같은 간단한 경우를 했지만 아주 실용적인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하이드로젠 애텀에 다른 인터랙션이 있냐? 다른 인터랙션이 있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하이드로젠 애텀이 아니라 우리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퍼터베이션이 들어가 있는 하이드로젠 애텀, 우리가 그래서 정말 리얼 하이드로젠 애텀을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리듀스 매스로, 왜냐하면 LZ의 퀀텀 넘버랑 헷갈릴 테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쿨럼 포텐셜,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 하이드로젠 라이크한 애텀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뉴클리어스의 차지는 Z 곱하기 2, 원자번호 Z인 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밖에 Z-1개의 전자를 뺐어. 그러니까 왜 바깥 아이언이죠. 핵에 전하는 Z2, 바깥에 전자 하나 있는 거. 그럼 수소 원자는 그 중에서 Z가 1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하이드로젠 라이크한 애텀인 경우는. 그럼 여기에 퍼터베이션이 뭐가 있냐? 퍼터베이션이 뭐가 있냐도 봐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퍼터베이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봐야 되죠. 첫 번째, non-relativistic kinetic energy죠. 수소 원자 안에서 전자가 비상대론적으로 움직일까? 아니,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운동 에너지가 2n분의 p제곱이지만 상특수 산대론적인 커렉션이 뒤에 더 있는데 그 양이 2n분의 p제곱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시하죠. 그 작다는 거는 물론 다른 양에 비해서 얼마나 작냐를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얼마나 비상대론적인가. 두 번째,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음 같은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스핀에 인디펜던트하죠. 그러니까 스핀이 있으면 다만 디저너스가 2배로 됐을 뿐이에요. 스핀에 의한 상호작용은 없어. 근데 스핀이 있으면 전자가 스핀이 있으면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자핵주위에 전자가 돌잖아요. 근데 전자 입장에서 보면 원자핵이 돌죠. 원자핵이 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하를 띤 입자가 도네.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죠.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데 전자는 스핀이 있어. 스핀이 있으면 뭐가 있죠?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모먼트가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어. 마그네틱 필드는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전류는 거꾸로 보면 원자핵주위에서 보면 전자가 돌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궤도 운동이에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의존해요. 마그네틱 모먼트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 의존해요. 그래서 소위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L,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S라 그러면 L.S 커플링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스핀 오빗 커플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에서 아무런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그런 거고, 우리 조금 아까 예를 든 거 중에서 외부에서 일정한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생기는 에너지의 쉬프트를 뭐죠? 스토크 이펙트.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줄 수도 있죠.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스핀이 없어도 전자가 궤도각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면 궤도각 운동량이 있으면 자기 모먼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1학년 때 우리 배웠던 마그네틱 모먼트가 자기장 안에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뮤.B가 생기죠. 근데 스핀이 있으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일 때도 스핀 때문에 생기는 뮤.S에 해당, 그러니까 S.B 텀이 생기죠. S가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었을 때 생기는 Zeeman 이펙트. 물론 이거는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그 크기를 비교해야 되지만 다음 우리 강의 시간에 우리가 또 다룰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인 스트럭처. 나중에 파인 스트럭처가 있는데 하이퍼 파인 스트럭처는 도대체 뭐냐? 파인 스트럭처는 여기 스핀과 오빗 커플링, 궤도각 운동량과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서로 커플링 때문에 생기는 게, 이건 되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비례하는 게 1/m 전자의 질량에 반비례해요. 앞에 있는 개수가. 근데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이 양성자인데 양성자도 스핀 있잖아. 그러니까 궤도각 운동량이 0인 경우에도 전자의 스핀과 양성자의 스핀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 왜냐하면 한 스핀이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다른 스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자핵의 스핀과 전자의 스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을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라고 해요. 이거는 원자핵의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훨씬 작을 거예요. 물론 전자의 질량도 굉장히 큰 극한으로 가면, 전자의 질량이 굉장히 큰 극한이 뭐죠? Non-relativistic limit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자의 레스트 에너지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건 전부 다 0이에요. 다음과 같은 커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reduced mass, 전자와 양성자의 reduced mass로 썼는데 그냥 전자의 질량으로 쓴 것과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그거는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다음과 같은 여기에 커렉션이 들어오는 거를 몇 개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퍼터베이션이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온 에너지 아이겐 밸류에 비해서 아주 작은 값이냐,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해야 되죠. 작아야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쓸 수 있죠. 이게 크기가 비슷하면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지금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는 요 각각의 형태를 쓰고 요거의 전형적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퍼터베이션이 되는가, 이게 두 개가 크기가 비슷한가, 하나가 더 큰가, 이게 만약에 이거보다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먼저 퍼터베이션으로 집어넣고 이건 무시하고 이걸로 계산해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만든 다음에 그 시스템에 요걸 퍼터베이션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 사실 두 개는 크기가 비슷해서 한꺼번에 같이 퍼터베이션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